네,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의 최원하 대표를 모시고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에 지금 최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1월 미국 소비가 예상을 넘어 5.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소비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징조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3개월 동안의 하락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그 전에 이제 3월에 나타났던 그 케어스 액트라고 그러죠. 첫째 1차 부양안. 네네. 그것이 이제 7월 말로 끝나고 나서 나타난 그 여파가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코비드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다시 여러 부분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도 제한되고 그 부양안의 효과도 이제 다 없어지고 거기서 이제 소비가 줄기 때문에 경제가 잘못하면 다시 더블딥 이중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1월에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좀 잠재워 줬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작년 말 그 9천억 불 부양안이 이제 시행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겠죠. 지금 요즘 재밌는 현상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이제 1조 9천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9천억에 대해서 그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은데 그 작년 말에 9천억 불이 꽤 큰 그리고 시기적절한 그러한 그 부양안으로 경제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00불이 지급되고 또 실업수당의 연방 보조가 이제 잠시 끊겼던 게 더 이어지면서 소비에 많은 그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양안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해석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진행형인 부양안이 또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더 회복세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갖게 하는 그 좋은 소식이었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상당히 그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번에 그 소비 증가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가 다 미니멈 한 6%대 이상의 성장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화점 판매가 23%대를 넘게 성장을 하면서 경제 재가동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 즉 대면 서비스 부문에서도 이제는 상당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가 감소하고 사망자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 제한 조치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그러면서 추가 부양안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은 이 경기 회복의 동력이 작용하는 금년 중반부터는 아주 회복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신호를 이번 그 1월에 미국 소비의 5.7% 증가가 보여준 아주 그 큰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연방 상하원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부양책이 통과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역시 경기 부양에 이번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9천억 불이 지금 1월에 이게 반전 효과를 이제 가져온 것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경제학에서 말할 때 그 누가 소비를 하는가, 왜 소비를 하는가를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소득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면 쓰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또 하나는 재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효과는 보통 평상시 같으면 일부를 더 벌면은 보통 그 안정돼 있는 선진 국가에서는 한 50전에서 한 70전 정도를 소비로 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되게 저축으로 가고. 대신 재산 효과는 뭐 한 4% 정도가 이제 소비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그 평균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정부의 부양안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했을 때는 바로 소득이 늘어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부양안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 나눠주는 게 무슨 소득이냐 하시겠지만 경제학에서는 그것은 소득이죠. 그 개인에게 이제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부양안은 이 소득 효과가 평소에 정상 시절의 50%에서 한 70%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한 90% 이상의 그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잠정적인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조 9천억을 푼다. 그러면은 1조 9천억 중에서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는 평소에 개인들이 소득이 올랐을 때 1조 9천억이 올랐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비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그 기대를 지금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금 증가보다 이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부양안이 갖는 경제에 대한 기여 효과는 꽤 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재산 효과까지 지금 같이 나오잖아요. 이제 증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 내가 재산이 이제 늘어나는 상태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추가로 부양안에 의해서 내게 들어오는 소득은 그만큼 내가 소비를 해도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이러한 그 심리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 개인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백신이 나온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생각을 거의 이제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을 때는 이 소득 효과, 돈이 늘어났을 때 소비에 연결되는 효과가 꽤 커지기 때문에 1조 9천억이 이제 다음 주에 그 표결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는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그 소비가 더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해주는 그러한 이 부양안에 대한 기대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는 이 문제는 좀 소비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 우려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식 시장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 공포라는 그 표현들이 이제 우리 방송과 언론에서도 이제 요즘은 자주 언급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 구분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우려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포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걷잡지 못할 만큼 폭등해가지고 경제가 거의 뭐 무너질 만큼의 그런 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경제 학계나 또는 증권가나 또는 그 실물 경제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수준이 좀 높아질 거다는 그런 선에서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2%대를 연준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 목표를 지금까지 11년 동안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2%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2%를 넘어서서 뭐 3%, 4%, 5% 이렇게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의 결과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소비가 늘어야 됩니다. 네. 소비가 늘어서 그 물건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서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원가 상승이 가격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물가 상승이 되는데,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기업도 명목상의 그 매출이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보통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적당한 양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에게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고 경제 전체 대부분은 좋은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상승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도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연준을 포함해서 경제계, 그다음에 증권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갑자기 오를 때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0.9% 정도에 머물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3%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갑자기 오른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거꾸로 보면요, 0.9에서 1.3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낮은 숫자예요. 1.3도. 그래서 이것 정도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연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언론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은 요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그 갑자기 더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과 함께 그 노동비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장기 실업자가 아직도 1,400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인건비 상승이 가져오는 또 그런 부분의 물가 상승의 압력은 또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은 연준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여기저기서 그 연설하시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톤 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연준이 유도하면서 좀 올라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거고, 우려사항이라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이게 걷잡지 못하고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라는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부분을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0년 채권이 0.9%대나 또는 그 이하로 갈 때는 거기에 돈을 넣어두느니 그래도 배당이라도 받는 주식에 간다는 그러한 주식 투자로 몰리는 돈이 더 많았던 데 비해서 1.3%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게 될 양이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그 급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균형 면에서도 좋은 면일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이 너무 그 걷잡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은 언젠가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의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기능이 아니냐, 조정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면도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텍사스주에 역대급 폭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정유 시절을 포함해서 경제 시설들이 지금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경제 여파가요, 뭐 오일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뭐 이런 악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저희가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우리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자연재해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회복이 빠릅니다. 그때 그 저희가 팬데믹 얘기할 때도 자연재해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 시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죽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단기적으로 그 지역에 국한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카트리나 그때 그 사태 같은 것도 보시면, 그 당시 때 루이지애나 이런 쪽은 굉장히 피해를 보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경제가 뭐 아주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은 하나가 뭐냐면, 이 자연재해는 보통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래가기 때문에 좀 문제인데, 어쨌든 이
경제시설 이런 곳에서 지금 그 원유가가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 거고요. 앞으로 또 이게 회복하려면 2, 3주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것은 현실인데 지금 전반적인 소비, 기업 투자, 주택 투자, 영화, TV 제작, 재가동 등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강한 힘이 있어서 이번의 현상은 일시적 또 지역적 그리고 한 산업 분야에 국한된 그러한 현상으로 보셔서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